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황인지라 집에서 보내는 아주 쓸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넷플릭스 신작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 뭘 보면 좋을까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공개된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 크리스마스의 언데기 2입니다. 수많은 장난으로 저주에 걸려 엘프에서 인간이 된 벨스니클은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를 증오하게 되고 산타 마을의 동력원인 별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한편 다시 산타 마을로 돌아오게 된 케이트는 벨스니클과 산타가 별을 두고 실랑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죠. 이때 별이 파괴되면서 산타 마을과 크리스마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는 2018년 넷플릭스로 공개된 크리스마스 연대기 1의 후속작입니다. 1편에서 주인공의 동생 케이트로 출연했던 다비 캠프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나홀로 지배와 해리포터 시리즈를 감독했던 크리스 콜럼버스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전작에서 하늘을 가르는 썰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엔 공중에서 카체이싱을 하는 모습으로 볼거리를 줍니다. 썰매 체이싱! 또 산타 마을 장난감 제조 과정이 보여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세계관을 보여줘 더욱 판타지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아쉬운 건 가족 영화의 대가 크리스 콜럼버스와 커트 러셀이 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작보다 어려진 타겟팅에 유치하다는 생각이 보는 내내 들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좋겠죠? 빌런인 벨스니클의 서사가 전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으로 밋밋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마음보다 눈이 더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크리스마스 스위치 한 번 더 바꿔입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던 마거릿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축하하기 위해 대관식 전야제에 모두 모이게 된 스테이시, 케빈, 에드워드, 마거릿, 이들 모두 케빈과 마거릿이 다시 잘 되었으면 하지만 쉽지 않죠. 이때 사촌인 펜브로크는 마거릿으로 스위치하여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펜브로크의 계략을 막아내고 케빈과 마거릿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2018년 공개되었던 크리스마스 스위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편이 동화 왕자와 거지를 연상케 했다면 이번 2편은 펜브로크라는 빌런을 등장시켜 전작을 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빌런과의 대결이 허술해서 유치해졌고 1인 3역의 바네사 허진스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전작의 기조를 잘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네사 허진스의 1인 3역은 역시나 일품입니다. 전작에선 1인 2역을 했었죠. 새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체인지물을 좋아하시거나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를 찾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기분 좋아지는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 돌리 파튼의 크리스마스 온 더 스퀘어입니다. 플러빌 마을에 위기가 생깁니다. 레지나 플러라는 여성 사업가가 거대 마트가 들어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마을에 퇴거 통지서를 하필 크리스마스 날 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플러빌의 사람들과 천사는 대화와 회상을 통해 레지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영화라고 하기엔 좀 모호합니다. 제작사는 워너브라더스 텔레비전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완성도 있는 작품을 원했거나 엄청난 CG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다른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TV와 영화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드라마보다는 뮤지컬에 매우 가깝습니다. 대사보다 노래가 더 많으니까요. 내용은 스크루지를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돌리 파튼의 노래, 드라마 내용을 전개시킬 적절한 노래들이 한데 어우러져 감동을 자아냅니다. 저예산으로 인해 세트 촬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이고 연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쉬운 건 뮤지컬의 분량이 엄청나서 뮤지컬이 취향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매우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예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성도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루지와 판박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에서 신선한 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의외였습니다. 이 앨범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번째 영화 크리스마스에 날아갑니다 입니다. 사람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태평양 열대의 공군기지를 폐쇄하길 바라는 NG 브래드포드 의원. 그 공군기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지섬에 생필품을 투하하는 작전, 일명 크리스마스 투하 작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포드는 크리스마스 투하 작전에 딴지를 걸어 공군기지 폐쇄를 하기 위해 기지 실태 조사에 수석보좌관 에리카를 파견합니다. 앤드류 데위는 에리카의 기지 실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에리카는 요리조리 피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에리카는 크리스마스 투하 작전에 선한 의도에 이끌리게 됩니다.
미 국방부가 실제로 가장 오래 지속한 인도주의 투하 작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1952년부터 미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에게 물자 공급을 해온 것인데요. 실화라는 점에서 감동이 더한 영화입니다. 더운 지역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의 로망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주 배경이 되는 풍경이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같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도 억지스럽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의 선한 기운이 잘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별점은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에 충분한 영화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뽕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 징글쟁글 저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때 잘나가는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던 제로니커스 쟁글은 제자 구스타프손에 의해서 장난감 제작 노트를 도둑맞게 됩니다. 구스타프손은 제로니커스의 제작 노트로 장난감을 만들어 엄청난 떼돈을 벌고, 제로니커스는 시리에 빠져 아내를 잃고 딸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세월이 흘러 제로니커스는 장난감 가게 대신 정단포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손녀 저니가 찾아오게 되면서 제로니커스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되고,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버디 삼촌이 가게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떨어진 구스타프손은 이 버디 삼촌마저 훔쳐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 영화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른들에게도 재밌게 볼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를 표방하고 있어서 신나는 노래와 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 주인공인 저니의 깜찍한 솔로곡과 마을 전체에서 펼쳐지는 플래시몹은 상당한 볼거리를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CG인데요. 인서트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CG들이 등장을 하더니만 스페인 장난감 마에스트로 돈 후안 디에고의 움직임은 살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요. 후반에는 너무 귀여운 버디 삼촌이 리얼함을 또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썰매씬이라든지 의상, 세트 미술까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눈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백인 위주의 크리스마스 영화가 많았지만 흑인이 주를 이루는 크리스마스 영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완성도에 비해서 스토리가 단순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섯 번째 영화 홀리데이트입니다. 공휴일만 되면 주변의 잔소리에 고생하던 잭슨과 슬로는 공휴일에만 만남을 가져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는 홀리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신년, 발렌타인데이, 부활절 등 홀리데이트를 즐기던 잭슨과 슬로의 감정은 점점 변해만 가는데,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이지만 청본입니다. 그래서 야한 드립도 난무하고 금기시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고 저질 코미디, 화장실 유머의 느낌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생각보다 수위 높은 개그가 아주 잘 통하고요. 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주인공인 엠마 로버츠와 루크 브레이시의 천연덕스러운 연기가 매우 돋보이고요. 보는 내내 시청자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엠마 로버츠의 연기는 진짜 발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화는 공휴일만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나 배경이 들뜨게 만들기 때문에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대사에 깨알 같은 유머들이 숨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급 유머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빵빵 터지는 코미디에 상쾌한 기분까지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요거 의외로 좋았어요. 자, 마지막 7번째 영화입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자신의 생일이 겹쳐 한평생 크리스마스를 증오하던 조르즈. 2010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을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나타났지만 지붕에서 떨어지게 되죠.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낸 다음 날 그가 일어난 날짜는 2011년입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파티날. 364일 동안의 기억이 없고 오로지 자고 일어나면 영락없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과연 그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브라질 영화입니다. 하지만 패밀리맨, 어바웃 타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울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는 감동적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패밀리맨, 어바웃 타임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타임슬립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매년 12월 25일날 깬다는 설정이 매우 독특하고 신선하게 다가오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코미디 배우 로빈 윌리엄스, 어니스트 시리즈의 짐 바니, 아이가 커졌어요 시리즈의 릭 모라니스가 연상되는 레안드로 하숨의 코믹 연기가 압권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 별점은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비슷한 영화들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크리스마스에 가장 마음이 가는 영화였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신작 크리스마스 영화들 추천해드렸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